자, 문이나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난해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손에 명칭이 있습니다. 1번을 기수선이라고 그럽니다. 일어날기 선수 줄선, 시작선을 의미하죠. 두 번째 선을 봉안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3번 선을 파봉안선이라고 합니다. 파봉안선. 자, 그림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길게 이렇게 나란하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꺾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벌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선이 똑같이 나란하게 여기까지 길어버리면 보기가 싫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선은 하나, 둘, 셋, 3절이에요. 3절. 2번 선은 하나, 둘, 2절. 3번 선도 하나, 둘, 2절. 그러면서, 자, 우리가 기수, 봉안, 파봉안인데, 우선, 그 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그 민화 같은 걸 보면, 상상세, 봉황세 눈을 이렇게 길쭉하게 그렸어. 좁으면서 길쭉하게. 근데 1번을 이렇게 딱, 1번을 이렇게 1번을 해놓고 2번을 이렇게 그으니까 이 모양이 마치 봉황새의 눈을 이루더라. 그래서 2번 선을 봉황새의 눈을 닮은서, 1번 선은 일어날기 선수도 우리가 한자로 쓰면은 기준은 터 기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어날 기자이기 때문에 한자로는 다르는데, 우리가 그림을 난초를 칠 때 구도를 잡을 때 1번 선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1번 선은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수선, 2번 선은 2번 선과 1번 선이 이루는 모양이 봉황새의 눈을 닮았다 해가지고 봉안서. 자, 3번 선이 이렇게 또 지나가니까 눈이 깨져버린 거야. 이렇게 눈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봉안선 이렇게 애분들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애분들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서화동원이라. 서와 그림은 군원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해화는 서법에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예할 때 기필, 행필, 수필 하죠. 기필할 때 여기부를 하고, 행필할 때 삼절을 하고, 수필부에서 발출을 하면서 다시 회봉을 한다. 붓끝이 돌아온다. 그래야 다음 획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난을 칠 때 이렇게 해놓고, 또 맥이 끊긴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예를 할 때
자, 중자를 써봅시다. 하나에서 거두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해서든 행서든 예서든 그 북끝에 이루는 그 맥이 다 이어지는 겁니다. 예. 딱 이렇게 쓰지 않죠. 자, 여기서 거두어서 기필에서 거두어서 이렇게 맥을 이루도록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자, 여기 배에서 깊이를 내서 하나, 둘, 셋 갔어. 끝에 가서 발출을 했어. 발출이란 것은 그냥 쭉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운을 실어서 세운 기운 생동을 실어가면서 뽑아내는 걸 발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휙 빼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운을 실어서 생동감 있게 뽑아냈다가 다시 회봉, 수필 보니까 해봉이 있죠. 다시 공중에서 돌아와 준다. 돌아와서 다시 일본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깊이를 하나, 둘, 셋 발출해서 다시 해봉을 해서 자연스럽게 일본 밑으로 오면서 역입을 해야 돼요. 역입을. 2번선 역입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맥이 이어지죠? 자, 2번선 하나, 둘, 2번 해서 또 발출을 하고 다시 돌아와. 여기서 해봉을 하죠. 돌아와서 3번선으로 이어지는데 3번 밑에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역입을 하지 않고 공중 역입을 해줘야 돼요. 공중 역입. 요거는 지면, 1번, 2번은 지면에다가 역입을 해서 깊이를 했는데 3번은 밑에가 많이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갔다가 발출해서 수필하면서 해봉을 하죠. 해봉을 해가지고 1번 밑으로 자연스럽게 공중적입이 돼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서법이다. 서에 글자 한자를 쓸 때 그 핵과 핵의 어떤 구성이 그 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그림도 마찬가지다. 예, 요게 끝이 뾰족하니까 회봉이 없는 것 같죠? 회봉이 갔다가 그 기운이 돌아오는 겁니다. 공중에서 기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회봉이 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수필이, 그리고 우리가 서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림에서도 역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입. 역입을 하면은 우선 끝이 이렇게 못대가리처럼 동글동글하게 단정하게 생기기도 하지만, 이렇게 경망스럽지 않고 생기기도 하지만, 역입을 함으로써 북끝에 힘을 실어준다. 예, 북끝에 힘을 실어준다. 그겁니다. 역입을 함으로써 북끝에 탄력감을 실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입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서예에서도 기필할 때 역입에서 3절할 때 북끝을 세워주고, 또 수필을 부여해서 북끝이 돌아오면 붓이 딱 서 있죠. 이렇게. 예, 딱 새우를 꿇고, 어서 딱 해서 숯불 부여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북끝에서 이렇게 딱 회봉을 해주면 북꽃이 이렇게 일자로 탁 펴지게 돼요. 예.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꽂혀 있죠? 근데 해봉을 하면서, 수필부에서 해봉을 하면서 북꽃이 이렇게 딱 세워서 해봉을 해주면 북꽃이 딱 모아서 처음 시작과 똑같이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묻혀가지고 한 자를 완성을 하듯이 그림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 3개의 선이지만 앞으로는 4개, 5개 나올 때 목물을 한 번 묻혀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해 주시는데 그래야 맥이 이루어지고 맥 구성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일필휘지다 이런 것들이. 네. 희지다. 그래서 우리가
난을 치든 매화를 하든 대나무를 하든 힘을 주고 붓을 움직이게 되면 붓이 꺾이게 돼 있어. 그때 행필하면서 세워주고 마지막 수필부에서 해봉하면서 붓끝을 돌아와 주게 되면 그때 붓을 세워주기 때문에 붓끝이 바로 딱 서게 돼 있어. 그러면 벼루 가서 일일이 다듬지 않고도 그 무성한 난초입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댄잎을 칠 때도 그 무성한 댄잎을 다 완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피할 때 여기 행필할 때 3절 수필부에서 해봉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난초 세 가닥이 설을 였지만 이게 다 서법을 따라서 서해적으로 이렇게 회봉에서 여기에 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선 보면 정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아주 빼어난 선들을 하셔야 돼. 나중에 이게 연마가 되고 숙달이 되면 약간 뭐 허리덕거리 한다든지 약간 뭐 이렇게 기교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기필과 행필, 수필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붓끝에 기운이 실어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세 개의 선 여기까지 기수, 봉안, 파봉안 이렇게 됩니다.